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9월 14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임 대표님이랑 하느라고 또 그때 또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수다를 좀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네, 오늘은 조금 시장 분위기가 오늘 나빴다면 나빴고 또 좋았다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다 섹터별로 좀 오늘은 좀 스크리닝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접촉사고 난 거 벤츠랑. 사실 저는 나름대로 시그널을 넣고 미리 시그널을 넣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시그널을 넣고 들어갔는데 뒷차는 제 뒤에 있던 아우디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나오면서 직진 신호를 받고 쭉 뽑고 있었던 상황이죠. 저는 그 아우디 앞에 있다가 이제 좌측 깜빡이 넣고 들어가니까 서로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저는 아우디 말고는 옆에 차가 없었으니까 들어갔는데 저 앞에 범퍼랑 왼쪽 앞에 범퍼랑 그분 오른쪽 앞바퀴랑 쾅 부딪히고 그분은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오른쪽 뒤에 문짝부터 쭉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난 상태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차선 바꾼 사람이 가해자라고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가해자면 그러면 한 6 정도 생각했는데 그분은 절대 2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2고 내가 8이라고 그러니까 접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것 같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나는 충분히 시그널을 줬는데 뒤에 나타나는 상황은 솔직히 좀 참담한 그런 상황. 게다가 그분은 그 경미한 접촉사고에 지금 병원에까지 이미 들어 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보여지는 그 팩트보다 나타나는 현상, 상대방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그동안 계속 시그널을 줘왔단 말이죠. 물가는 계속 잡으려고 할 거고 상당 부분 위에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항상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계속 물가와 싸우겠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그죠? 꾸준히 해왔고 물론 당연히 인플레가 꺾이긴 하겠지만 급격하게 꺾이기보다 완만하게 꺾일 것에 대한 예상 이런 부분들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추석 연휴부터 갑자기 8.1 그 이하로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 그 전에 일단 중국 CPI하고 PPI가 예상치보다 확 잘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 아마 기대치도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좀 잘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보통 그 전에는 8.3 정도, 8.4, 8.5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8.1이라고 이제 예상치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8.3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먹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75bp가 아니라 100bp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한 4일 동안 오른 걸 한꺼번에 다 되돌렸죠. 우리 시장은 사실 마지막 날 하루만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오른 것보다 오늘 더 많이 빠졌었죠, 아침에. 그랬다가 이제 일정 부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조금 선방을 했고요. 지수도 보시면은 2411포인트대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2380, 그 밑에까지도 갔었었는데 일단은 좀 다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살짝 내성? 이런 부분들이 살짝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맞으니까 맷집이 생긴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 4.5, 연말 4.5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이 지금 충분히 그 미래의 상황까지도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보면은 사실 처참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강하게 오를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엔터 컨텐츠, 플랫폼도 많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기존의 주도주인 2차전지 쪽들,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 하고요. 리튬 쪽도 많이 가고 있고 펫배터리 쪽. 펫배터리는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여러 번 강조해드렸어요. 오히려 소재보다 펫배터리 쪽들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앨범알이죠. 예, 계속 급등해서 신고가 나오고 이제 테슬라도 리튬에 대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도 리튬 공장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쪽이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 강하게 연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CPI 나온 거 보고 계속 물가의 전쟁을 할 것처럼 바이든이 얘기하고 이래서 계속
이제 인플레 방지법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바이든은 강조를 하고 있죠. 어쨌든 11월 달까지는 계속 중간 선거 때까지는 그렇게 강조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빼고 나머지가 좀 다운스트림을 보이다가 다시 또 오늘 뭔가 좀 저점 찍고 반등할 것 같은 기미, 이런 부분들이 뭐 방산에서도 나타났고,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들도 일정 부분 기미가 살짝 나왔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원전은 뭐 바닥권에 좀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들이 다시 좀 살아날랑 말랑하는 모습이 오늘 좀 보여졌다라는 점, 이 부분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섹터 쪽들, 뭐 애플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카메라 섹터 애플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뭐 XR 기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로봇 ETF 출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오후장에 치고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로봇도 뭐 ETF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임금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포지션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ETF랑 같이 엮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좀 뭐가 있었죠? 뭐 대형주 반도체 쪽들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현대차도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랄까요, 자율차, 전기차랑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좀 선방했죠. 오늘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S&T 모치고 이런 부분들 강했고요. 만도나 현대위아도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 나타났고, 현대기아도 잘 버텨준 모습, 뭐 삼성전기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LG전자도 좀 빠지고,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IT 섹터주들 다 조정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주, 경기 민감주들은 다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재건 관련 기대감 때문에 기계업종, 특히 현대건설기계, 네, 계속 어제, 오늘 초강세 보여주면서 급등세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네옴시티랑도 나중에 연결 지을 수 있겠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이었지만 일부 종목군들, 최근에 좀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일부 종목은 조금 들썩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 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뭐 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고,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외국계 레포트나 국내 레포트들 보면은 은행주, 금융주들 이제 슬슬 배당의 시즌이 다가온다, 가격은 엄청 싸다, 뭐 이런 레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조금, 보통 금융도 그렇지만 배당 관련주들은 10월, 11월 이때가 피크가 잘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설설 좀 고민을 해보면서 섹터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금리 때문에도 부담스럽고, 오늘 중국에서도 판호 많이 줬는데 70 몇 개 줬죠. 그중에 국내에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있었고, 뭐 바이오 섹터 주들은 뭐 각계전투죠. 뭐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많이 빠지고, SD 큐브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좀 많이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좀 나타나면서 바이오 섹터는 이슈에 따라서 좀 각계전투 현상이 종목별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 잘 받다가 뭐 이제 중국한테 2위를 밀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조정받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강제 가격 올라오면서 이익성이 조금 훼손되네 이러면서 뉘앙스로 좀 내려왔었죠. 그다음에 포스코 고로 이제 그 태풍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동이 좀 오랫동안 중단될 것에 대한 우려감, 포스코 입장에서 우려감, 다른 철강 업종에서는 기대감, 이러면서 현대제철이 어제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뭐 그런 거 KG스틸 뭐 이런 애들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상승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뭐 이 정도 조정이었다라면 다시 뭐 기회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수혜의 스타일로 좀 올라가는 게 요새 또 트름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운주가 많이 빠지고 운임이 많이 빠지니까 또 반사 이익은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런 쪽에서 운임 물류비의 영향을 받는 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힘든 건 또 누군가는 수혜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부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좀 철수를 하는 그런, 뭐 러시아 쪽에서는 군사 재배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철수를 하는 모습이 힐키우 쪽인가요? 그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이번에 좀 미국이 많이 장비를 줘서 도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격 이후에 다시
또 뭐 돈바스 지역 예전에 뭐 그쪽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우크라이나 이 남부 쪽들은 러시아가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독일의 뭐 총리랑 이제 뭐 러시아의 푸틴이랑 뭐 통화를 하면서 일정 부분 뭐 얘기가 있었다. 뭐 나중에 뭐 휴전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신뢰성을 갖고 볼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올겨울 좀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조금 비축을 잘 해놓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들썩거릴 수 있다라는 점. 특히 미국의 전략육 가 상당히 요번에 유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많이 방출을 시켜가지고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전략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유가가 내려오게 되면 미국도 전략류 방출했던 부분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생각은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러시아에서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뭐 가스 가격 뭐 이런 부분들 상한제 이런 부분들은 뭐 하지 않고 뭐 철회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었는데요. 일단 뭐 앞으로 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립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계속 시장의 핵심적으로 움직여 왔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바이든의 이제 인플레 방지법 이거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목표는 그거죠. 몽땅 다 미국에서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유럽이 러시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또 그동안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를 하면서 미국은 이제 다 아메리카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겠다. 아메리카 안에 다 구축을 하겠다. 그런 거죠. 2차 전지도 반도체도 전기차도 하다못해 최근에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사실 소비가 미덕인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이 그 미국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금상첨화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바이든의 생각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미국 입장에서 좋지는 않다. 지금 강달러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인플레를 좀 억누를 수 있는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하거나 이럴 때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강달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만들고 이러려면은 이 강달러가 완화됐을 때 그죠? 뭔가 수입을 하고 뭐 물론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소재들을.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뭔가 생산을 할 때 중국의 값싼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서 활용을 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뭔가 생산을 하다 보면 비용 부담, 인건비 부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게 또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생각이 마냥 뭐랄까요? 미래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미국에서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요새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그 기업들도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뭔가 수직 계열화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데서 뭔가 공급을 받을 때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차질을 빚어보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너무 이제 투자하기도 그렇고 싼 부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제 뭐랄까요 동남아시아 쪽에 계속 공장에서 이제 가져와서 쓰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차단되면서 2년 동안 낭패를 보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다 내 바운드리 안에 뭔가 두고 싶은 거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또 한국 안에서, 그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 안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 안에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유럽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바운드리 안에 두고 싶은 생각들이 생긴 거고 미국도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자급자족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생각들. 그래야지 뭐 외세의 여러 가지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예전에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너를 도와줄게였는데 지금은 네가 죽으면 그냥 너만 죽어. 나는 살아야 되겠어.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각 기업들도 그렇고 각 국가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국가들이 그 나라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계속 미국이 견제를 하니까 이 안에서 해결을 돼야 되니까 계속 뭐 반도체도 투자하고 다른 부분들 마찬가지. 사실 글로벌에서 배터리 1위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뭐랄까요 포지션
중국의 침투율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떨어내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기사 보니까 미국에 있는 뭐 GM이나 포드 이런 쪽들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상당히 좀 LG나 뭐 SK 쪽에다가 강력하게 좀 기술에 대한 오픈 이런 부분들 요구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쪽에서 저희 쪽에서는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기술을 오픈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거는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고 계속 지네 나라에다 지으라고 그러면서 별로 수혜는 안 주고 이게 또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계속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각 국가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서로한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잘 주고받고 무역 관계가 잘 형성됐던 그 시대는 이제 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마찬가지잖아요. 인도도 뭐 수출 뭐 안 하네 뭐 그죠? 뭐 쌀 부족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 곡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자국 위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소재의 이제 국산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국에서 생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해당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자금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 자금이 투입되는 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태양광 풍력 키우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050년까지 미국은 태양광 뭐 한 1000배 정도 지금보다는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관련되어 있는 소재도 마찬가지. 하지만 태양광 소재도 중국을 버리고 미국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연구 논문 기사 한번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잘할 수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뭐 이런 쪽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해야지만 다 같이 살아가는 공생관계여야지 그 공생관계에 있는 나라나 기업들을 기생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잘 살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주고 뭐 그 부분은 또 내가 이렇게 수입해서 돕고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다 깨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 자국 안으로 내가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로 다 흐름이 좀 바뀌면서 기업, 산업의 이런 모든 구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보시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태조 이방원 섹터 쪽에 최근에 하락으로인한 가격 메리트에서 일단 조금 들썩거렸던 흐름, 2차 전지는 출중하게 가고 있는 흐름이 시장의 핵심이었고요. 또 미국 CPI에 따른 발표에 따른 충격 여파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다만 그 여파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완충되는 흐름이 시장에서 좀 나타났다. 사실 제가 아까 보니까 미국 CPI가 이번에 8.3 나왔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 이게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가격도 계속 지금 4월, 5월에 피크를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번 CPI에서 사실 주택 쪽들 비용이죠. 하고 음식료 쪽 비용 이쪽들이 확실히 올라가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많이 벗어나는 수준의 이제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이제 10월 달 거부터죠. 10월 달 거를 이제 11월에 발표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확실히 조금 이게 다운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했을 때 9월 거죠. 10월 달에 발표된 9월 거는 이제 8.0. 그 다음에 10월 거는 7.1로 훅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월 거는 6.4. 12월 거는 6.0. 그 다음에 내년 1월 거는 5.4까지 확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CPI는 이렇게 고공권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조정은 겁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100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 아닌가. 뭐 물론 100을 한다라면 그 뒤가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 방에 100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금 확 떨어뜨려서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이번엔 7.5, 이제 75bp 하고 그 다음에 뭐 0.5 뭐 이렇게 하다가 이
0.25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1.0까지도 계속 감안해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월별 시뮬레이션 CPI,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 돌린 거 보면은 분명히 11월에 발표되는 10월치부터는 확 꺾인다라는 점 고려해 본다라면은 연준도 이번에 강하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 뭐 파월이 그랬잖아요. 보면서 할 거다고, 지표를 보면서 할 거다고. 지표가 분명히 꺾인다라는 점 고려해 본다라면은 앞으로의 조정 시에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분명히 저점 매수의 기회다. 조정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 경기 침체라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락론자들은 계속 하락을 얘기하고요. 뭐 2000이 깨지네, 뭐 얼마 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정은 있어도 하락장은 아니다. 여태까지 주식은 계속 올라왔다. 이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좀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확실히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될 때를 고려해서 인플레 지표를 고려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오히려 11월 중간선거 이후부터 조금 좋은 흐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시장의 흐름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21일 날 발표되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 울트라 스텝이든 뭐 뭔가 그 스텝이 나온 다음에 뭐 파월의 멘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이쪽에서 75나 100이 나왔다라면 그 뒤에 멘트는 오히려 거꾸로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시장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망가진 섹터, 네, 그렇죠. 금리 때문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기업 실적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진 sek터 쪽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그때부터는 좀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0월 달 들어가면은 기업들 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3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2분기 때는 상당히 좋았었지만, 근데 또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만큼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또 거기서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보셔야 되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보다는 오히려.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기업들 중에서는 환율 효과를 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사실 뭐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성장주 기술주들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는데 주가까지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더 뺄 것도 없을 정도로 눈높이가 낮아진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반응을 봐가면서 오히려 또 좋은 종목들을 좀 피킹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시장 좀 많이 빠졌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이 됐고요. 아,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조명을 보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거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뭐 방송에 나오는 그 사회자분처럼 선글라스가 좀 필요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 조명이 너무 세니까 카메라 보고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보다가 이걸 보면 여기가 안 보여. 까맣게 보여. 그래서 갑자기 눈이 너무 나빠진 그런 상황처럼 돼 보이는데요. 일단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섹터 한번 다 지금 정리해드렸고, 일단은 CPI 관련해서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러시아 철수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최근의 주도적인 흐름 봐드리면서 일단 지금 시장부터 짧게 볼게요.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죠. 이때 제가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 아직 돌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요. 금방 1시간 이내에 하고 가야 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선을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여기도 한 방에 붙였다가 쭉. 지금 제가 그어놨던 하락 추세선이랑 지금 21선이랑 일치해져 버렸어요. 2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그어놓은 하락 추세선이랑 거의 겹쳐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주식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0. 네, 2450이 뭐랄까요?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좀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면은 조금 변화의 시그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오늘 본다라면은
별로 많이 안 팔았어요. 오늘 뭐 연기금도 양시장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오히려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프로그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그렇게 팔지도 않았고 거래소도 생각보단 덜 팔았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작살날 정도면은 사실 거래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오늘 163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은 뭐 엄청 조금 팔았잖아요. 연기금이 좀 매수해주고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중국도 빠지고 다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상대 저점 선방을 했다. 환율도 오늘 장중에 엄청 급등했었죠. 환율도 상당히 급등해서 1300 제가 아까 94원인가 뭐 거기까지 본 것 같아요. 많이 환율도 급등했었습니다만은 환율 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는 적었다. 이 부분에 조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그때 최악으로 봐드린 게 2330에서 40 여기가 최악으로 봐드렸던 건데요. 지금 지수가 보니까 2380만 가면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시장이 조정이 들어와도 2380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그 급락하기 전까지의 주도력을 보였던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분명히 갖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2380이 강하게 깨지고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리스크 관리가 조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380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고 노리던 종목들,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52 분수령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은 코스닥도 이제 보시는 바대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추세선 맞아 안 그었지만 그어도 그냥 거의 다이렉트로 걸리죠. 21선 꺾인 거랑 아마 거의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00선 정도 강하게 재돌파 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은 한 770 정도 770 정도에다가 지지선 설정하시고 여기가 지지선이자 뭐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대는 여기 한 8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0 넘어가는지 여부, 770 재이탈하는지 여부 이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닝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800을 넘어가면은 이 추세선 하단에서 상단이죠. 추세선 하락 추세선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이 넘어가면 일단 코스닥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볼 수 있겠고 여기 개파락이 오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780 정도에서 오늘 종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갭 메꾸는 수준이 한 790입니다. 또 이 790 정도까지 리바운딩하고 자리 잡아 나가는 거 좀 확인하면서 코스닥은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주도주는 펫배터리죠. 리튬 관련주더라고요. 제가 펫배터리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펫배터리 관련주 그때 제가 3대장 말씀드렸잖아요.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뭐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 요게 3개 정도가 지금 대장이고 성일하이텍 이게 펫배터리 성일하이텍은 제가 공모도 꼭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 세비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게 뭐 웰크론, 한테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추세 모양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좀 보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요거 두 개의 시장 주도력이 확실한데요. 요거 두 개도 미국의 앨범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향 따라가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의 흐름을 미국 시장에 있는 그 해당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시장의 그 해당 종목의 대응을 계속 좀 이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사실 12,000원, 13,000원대 근데 그때부터 좀 공략을 했는데요. 중간에 한번 저도 한 18,000원 부근에서 팔았다가 일부는 재매수하고 재매수를 못한 부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요때죠. 요때 쌍고점 나왔을 때 요때 이후에 제가 요 부분에서 팔았나 보다. 17,000원 부근에서 18,000원이나 17,000원 부근에서 팔았다가 다시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일부는 들어가고 뭐 일부는 기다리고 이랬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지난번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뭐 GS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제가 과거부터 봤을 때 코스모화학은 한번 달리면 끝장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코스모 신소재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쭉 보이시죠? 추세선 상승 추세선 상단 뚫고 슈팅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하락 여기 추세선도 계속. 그래서 그때도 이 추세선 그어드리면서 이 추세선에 가까워지면 매수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추세선을 상단 가면 매도였는데 뚫고 올라와 버렸죠. 미국 시장 흐름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일단 이격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3만 원 돌파하면서 뭐 신고라고 하면 신고가 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싼 고점 수준보다 지금 돌파된 상태죠. 향후에 조정 받더라도 뭐 최근에 조정 받았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이 나왔던 부분이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상으로는 요 추세선 상단 그거 보시면 답 나오죠. 그죠? 제가 좀 더 연결해서 그거 본다면은 이렇게 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걸 계속 지지선으로 본인들 보시는 분들도 그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솔직히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발산 단계잖아요.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이 발산이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란 이평선과 멀어지면 계속 이평선 쪽으로 수렴하려는 성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멀어져도 이평선 쪽으로 수렴을 하고요. 위쪽에서 멀어져도 이평선 쪽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 이평선과 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평선과의 괴리를 줄이는 이런 것처럼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코스모학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그런 부분 이격이 강하게 벌어졌을 때 대비하실 준비를 해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신규주라서 뭐 어떻게 앞에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신규주지만 성일하이텍은 계속 이제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5일선이 깨질 때를 좀 주의하시고 오늘 좀 이격도 벌어졌는데 추가 이격도 역시 벌어지면은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쪽에서는 뭐 나노신 소재, 대주산업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최근에 완전히 망가졌던 엔캠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첨가제 쪽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동박 섹터주들이 완전히 죽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일지 머추얼즈도 조금 반등, 또 동화기업, 네, 요것들도 조금 저가권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순환매라고 보면 되겠죠. 섹터 안에서 가장 못 움직였었고 동박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더구전자가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더구전자가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더구전자 막 움직이니까 다들 애플 관련주라서 막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더구전자가 아까 나온 내용으로는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거기에 원턴형 이제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조금 벤더로 좀 들어간다라는 루머인지 뭔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1년에 잘 벌어야 뭐 80억에서 100억 벌던 회사가 뭐 300억 이상 뭐 증설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뭐 한 1,500억 정도였었는데 뭐 앞으로 벤더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은 한 연간 한 250억 이상 300억 뭐 이상 벌 수 있는 회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루머인지 뭔지 아무튼 글이 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LG 엔솔에 벤더로 들어가는지 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소리 돌았고요. 주가 자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시그널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번 이제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가 한번 터져서 뭐지 그랬는데 이때는 아마 애플 관련 뭐 XR기 관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때 카메라 관련주들이 쫙 움직일 때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처지지가 않고 계속 박스권 상단을 치려고 준비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발견해 놓으시면 그런 기업들이 뭔가 나오면서 슈팅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여기 모기가 또 물었나 봐요. 저 연휴 내내 모기 3마리와의 전쟁을 했는데 추우니까 다 집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 손을 여기 한 3방 여기 한 2방, 여기 한 5방, 여기 한 방. 몇 방을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가렵네요, 지금.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신다라면은 요런 케이스의 흐름. 그러니까 쭉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수렴하면서 뭔가 도모할 것 같은 이런 차트의 움직임, 이런 비슷한 모양새들을 좀 찾아내시면 좀 뭔가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응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틀 빵빵 나왔죠? 직전 고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장에 돌았던 그 루머가 사실인지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도우전자도 이 부분에서 지금 그어드린 두 번째 선에서 조금 저항이 예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뭐 지금 이 정도가 지지선 되겠죠. 여기 부분의 저항, 이 부분의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더구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8,900원 부분, 네, 여기가 단기적으로 최대 지지선 내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매수 포인트 조정이 온다라면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한 8,500원이 좀 강하게 다시 이탈되는지 여부 좀 챙겨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8,900원 정도를 포인트 8,500원, 600원 부분을 깨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절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예전 고점까지 가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업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라면은 일단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애플 관련주들 뭐 하이비전도 최근에 좀 흐름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화전자. 제가 요새 좀 자화전자를 보고 있는데 자화전자는 이제 그 양봉 하창봉 선생님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추세 이거 그때 그어드린 거 저는 예전에 다 봤던 종목 봐드린 거 이 추세 계속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추세 하단에 오면은 상승 추세 하단이죠. 오면은 반등하는데요. 최근에 뭐 제가 봤을 땐 자화전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면은 뭐 내년부터는 이제 애플향 이제 매출도 생길 수 있고 최근에 지금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쪽들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자화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관심주다.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도 오늘 저점 정도를 마지노선 내지 손절선으로 놓고 흔들릴 때 좀 트레이딩 대응하신다라면은 이것도 뭐 의외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요새 현대제철도 그쵸 포스코 때문에 반사 이익이다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었죠. 사실 제가 오늘 레포트 봤는데 어느 철강 애널리스트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더라고. 현대제철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실적이 나쁘지가 않은데 주가는 저기 정말 땅굴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권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조금 괜찮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은 기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뭐 KG스틸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포스코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올랐는데요. 현대제철은 뭐 포스코가 하나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열연, 냉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제철도 예전에 수소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어제 양봉 저가 이제 차트도 항상 설명드리면서 기술적인 대응도 말씀드리는데 이 양봉 안에서 봉이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트에서 뭔가 망가지거나 흐름이 나오려면 이 양봉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뭔가 의미가 생기는 거죠. 밑으로 벗어나든 위로 벗어나든.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면은 그 움직임을 계속 보시면서 아 얘가 위쪽으로 가려는 느낌이네. 아 얘가 아래쪽으로 가려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을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제철이 포스코가 다시 또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4만 4, 5천 원 정도가 좀 단기적으로 최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대응하실 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 보겠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약간 조금 이슈가 된 종목들 뭐 있었죠? 방산주 그죠? 아니다.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말고 LIG 넥스원. 넥스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가 쭉 가다가 이제 이격이 아까도 제가 뭐 2차 전지도 이격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격이 이평선이랑 많이 벌어지고 나면 뭔가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의 빌미를 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쪽 이제 빼앗겼던 부분 좀 탈환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오늘 좀 저점 일정 부분 조금 잡혀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21선이 우상향으로 빳빳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꺾이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1선이 꺾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회복하는지 여부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한 제가 봤을 땐 99,500원
네, 한 10만 원 요 정도가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강하게 재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산주, LIG 넥스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의 중간 허리 이상으로 다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고 되밀리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지지선 그어드린 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격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격 조정 들어온 상태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워낙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제와 오늘의 저점을 지지선 내지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는 대응, 오늘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가 부근을 기술적인 바닥선으로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어제 음봉 정도, 중간 허리 정도 되는 약 한 8만 원 부근, 네, 이 8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재돌파 여부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요 밑에 61선이라든지 121선, 200일선은 밑에 처져 있는 상태고요. 21선과 이격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치고 올라가면서 21선 복귀해서 추세를 복귀해서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탄력이 떨어지면서 61선과의 이격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급면에 있어서 한 며칠 팔았던 연기금이 오늘 조금 더 사긴 했죠. 하지만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방산주 이런 쪽으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조선주의 대장인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21선 꺾인 상태, 먼저 조정 들어갔죠. 방산보다는 21선 꺾인 상태, 뭐 조선한테 중국한테 이위 뺏겼다. 그다음에 강제 가격 올라가서 뭐 실적에 조금 부담이다. 뭐 이런 부분들 뉴스 나온 것 같습니다. 21선 꺾인 점 안 좋죠. 단기적으로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 아직까지 61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설정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96,000원 정도 최대 지지선.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뭐 그 가격대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 보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선 그때 그어드린 거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게, 그죠? 여기 진하게 보이는 게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 이탈했습니다. 근데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한 102,000원 정도, 102,000원 정도 강하게 현대미포조선이 돌파해서 안착하고 더 이상 안 내려온지 여부가 좀 관건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다가 보시면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뚫었잖아요. 이게 발산이 되면서 슈팅이 들어가고 나면 다시 이 상승 추세선 쪽으로 조정이 들어온 상태인데, 일단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 추세선 바깥쪽으로 탈출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 바깥쪽으로 다시 복귀가 되면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연기금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조선주 쪽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연기금은 꾸준히 매도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강 M&T. 네, 이것도 뭐 풍력 대장주였었죠. 역시 마찬가지죠. 이 박스권 그때 크게 그려드렸죠. 이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시 박스권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박스 그려드렸던 부분 계속 본인 차트에도 그려놓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깨고 내려왔지만 61선과 이격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거의 지지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한 2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하시고요. 오늘 양봉 나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딱 보이시죠? 저항대 26,900원, 한 27,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삼강 M&T는 27,000원 강하게 재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세 복귀 여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27,000원을 강하게 넘는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저점 깨지면 좀 많이 쉬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에서 이거 받고 하나솔루션, 이게 이제 태양광 대장이었으니까 한번 봐드리면, 하나솔루션은 추세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21선 이탈하지 않고 어제도 찍고 올라왔다. 이 부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 역시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좀 줄이는 현상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선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최대 지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고요. 다만 단기에 한 5만 5천 원이 계속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 재돌파 여부는 꼭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앞으로 전기 뭐 2050년? 2050년에는 미국 내 에너지의 뭐 40%를 태양광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뭐 현재보다는 그때 가면 1000배 이상 태양광의 뭐 에너지 생산, 뭐로서의 쓰임 이런 부분들 산업의 그 포지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해 본다라면은 좋긴 한데 사실 전 세계 태양광은 거의 한 8, 9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입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소재나 부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소재를 완벽하게 뭐 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지는 뭐 해외에 뭐 FTA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한테서 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연기금은 팔고 하고 있지만 사는 게 더 많다. 외국인도 사는 게 더 많다. 하나솔루션은 뭐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때 여기서 하락 추세 벗어나면서 여기 딱 보이시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선 하단에서부터 찍고 급등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추세선만 잘 그어놓을 수 있으면 매수 포인트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돌파한 이후에 다시 밀려 들어왔지만 이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지지받고 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꼭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나중에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일단 이평선들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추세는 계속 하나솔루션 유지할 수 있겠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다 똑같이 보시면 좋겠죠. 하나씩 섹터의 주도 종목들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랑 뭐 같이 움직였던 뭐 작은 종목들 같이 나중에 좀 챙겨보시면 되는데 좀 탄력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떨어졌고 이게 그어들인 이 박스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큰 박스 흐름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 하락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은 한번 메꾸러 갈 수 있는데 그게 한 21,500원 정도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제가 그어드린 이 박스 하단선 16,000원 초반? 네,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급은 뭐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주 그냥 막 던져가지고서 주가가 저렇게 됐다. 투신도 마찬가지. 수급의 변화는 좀 계속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태저 이방원의 뭐 주요 종목들 계속 좀 체크를 해드렸고, 대형주단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합작사 얘기 나오면서 많이 강하게 갔던 부분들이 또 시장의 소재주들이라든지 기타 등등한테 좀 고르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SDI도 지금 최근에 조금 바닥 찍고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다 뭐 내수 소비주라든지 다른 기술주 성장주들은 일단은 아직 좀 시장에서 부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IT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관련주들, 뭐 OLED 소재주들, 뭐 독산 네오로스, 이노스 첨단 이런 것들도 최근에 올라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하고 XR 기기 관련주들,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주들, 아까 자화전자도 말씀드렸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말씀드렸고 이런 쪽들의 흐름 계속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위아나 만도, 그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요새 타이어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좋았고요. 최근에 넥센 타이어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네, 넥센 타이어 또 지금 추세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 이 부분에 좀 저항대 염두에 두시겠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긍정적이다. 지금 지지선은 여기 그어드린 선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7,300원대 중반 정도, 넥센 타이어는 중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금호 타이어는 조금 약하죠. 금호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는 필요는 있겠고, 일단 넥센 타이어의 가벼운 움직임, 한국 타이어의 주도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현대건설기계 한 번 더 볼게요. 최근에 사실 전력선 관련주들 LS 일렉트로닉, 현대 일렉트로닉 많이 갖다 조정받았죠. 재룡전기도 슈팅 갔다가 조정받았습니다. 전력선 관련주들도 조정이 웬만큼 들어오면 다시 또 봐야 될 자리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서 봐주세요. 특히 뭐 재롱전기 같은 경우 좀 중소형주 흐름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도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근데 박스권 중단부 여기 좀 저항대로 보세요. 42,000원 정도 현대건설기계 좀 저항대로 보시고요. 박스권 하단부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단부까지 빠르게 올라가는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2,000원 정도.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들어오고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수급으로서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좀 거래가 붙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11월 가면 또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은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건설주들 아시잖아요.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뭐 삼성엔지니어링 외에 뭐 유신, 히림 뭐 이런 것들 최근 많이 움직였던 것들도 쉬다가 또 그때 가면 또 움직일 수 있고, 기계류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자재류들, 그다음에 건설 기계류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그냥 냅다 가가지고서 좀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최근의 시장의 테마성 흐름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종목 상담 하나 신청하신 분 있어서 요분 거만 살짝 보고 끝낼게요. K옥션. 마이너스 21%, 6,220원이 마이너스 21%라면은 8,000원 정도에 사신 거네요. 여기 부분 되겠네요. 그죠? 거의 딱 저항대입니다. 근데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만 않다라면은 일단은 이 K옥션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이 박스권 메우러 갈 때를 대비해서 맨날 이 가격에 매도 내놓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좀 중소형주고 이렇게 불끈불끈 다 음봉이잖아요. 뭔가 뉴스가 나오면 올랐다가 빠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빠지기도 쉽지는 않은데 계속 또 횡보하다가 또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의 저항대 한 6,5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만 이 6,500원을 좀 뚫으면서 거래가 실리면 움직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도 한번 올라갈 듯한 액션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7,800원부터 8,000원 사이에 항상 좀 매도를 내놓고 올라오면서 내 거 팔리기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K옥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시장의 트렌드는 좀 아니잖아요. 옥션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은 좀 저금리 시대 때 많이 가는 종목이잖아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주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랑 방향성이 같은 종목이거든요. 결국은 금리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기미가 보여야지만 이쪽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이쪽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최근에 저점이 한 5,990원이네요. 그 부분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갭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매꾸로 올라갈 때 그때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필요하고 금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종목은 좀 이렇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2,411포인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2,380포인트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조정이 들어오면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가다가 쉬는 주도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성 대응은 계속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뭐 빠져도 좀 겁내지 마시고요. 이제는 2,380이 깨지면 빨리 손절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시장 변동성 활용하고 어제 오늘 찍었던 저점들, 어제라고 하면 어제는 올라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오늘 찍었던 저점과 지난주 목요일에 찍었던 저점 이 부분을 종목별로 최대 지지선 내지 손절선으로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대응은 항상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시장이 언제 어떻게 손바닥을 바꿀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1일 날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의 멘트 꼭 한번 확인하신다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사고가 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이렇게까지 큰 데미지로 다가올지 몰랐어요. 항상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더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나쁜 효과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해야 될 거면은 뒤를 겁내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나죠. 안 사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뭐 물론 안 사면 손해는 안 나겠지만 주식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셨죠? 항상 긍정 마인드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금융시장 최고의 전문가 6명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투자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9월 17일 코엑스에서 그 기회를 함께 잡기 바라겠습니다. 세계경제 참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부를 늘릴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적정 주가, 그다음에 주식을 살 시점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펼쳐질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다 줄 위기와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는 위기를 기회로 해서 어떻게 바닥의 징후를 파악하고 터닝 포인트를 잡는 방법,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잡았을 때의 유망한 투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도 함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의미 있다 생각하며 9월 17일 코엑스에서 그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기회를 현장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자주 나오셔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투자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대면하셔서 그 투자 노하우를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는 9월 17일 10시부터 5시까지 행사는 열리게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주식농부 박용옥 선생님 아주 유명하시죠?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대담하는 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 분들, 박용옥 선생님의 직접 투자 노하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